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7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 프로그래밍의 기본 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정보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을 뭔가를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처리를 해서 어떤 출력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좀 상세하게 우리 인간의 정보 처리와 비교해서 설명을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면 이에 따라서 컴퓨터가 어떤 기능을 하고 그 작업 결과를 컴퓨터가 출력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 이것이 이제 프로그래밍의 기본 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입력, 그다음에 기능, 그다음에 출력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입력은 우리가 표준 입력, 그죠? 표준 입력, 키보드를 가지고 입력하는 거, 출력, 표준 출력, 모니터에 출력하는 거, 이거는 뭐 이해를 할 거고, 내부적으로 숨겨져 있는 어떤 정보 처리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의 기본 틀입니다, 그죠? 그래서 입력, 표준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변수에 저장하고, 그리고 선택과 반복과 어떤 함수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공한 다음에 그것을 출력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함수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의 특별한 목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의 집합이다. 프로그램 코드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 프로그램 코드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일을 입력을 하면 믹서기에 넣으면 이제 결과가 이 과일이 이제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어서 이 주스에 따라서 그 컵에 따라서 먹으면 되는 건데, 이때 이 믹서기가 하는 역할, 독립적으로 이렇게 갈아주는 역할을 하죠. 갈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이러한 역할,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는 뭐 또 재밌는 예제가 있는데, 자, 라면을 끓이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고 면과 스프를 넣고 그릇에 담아서 완성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라면을 끓이는 절차에 대해서 라면을 끓이는 기능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함수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definition. 자, make 라멘을 정의를 하는데, 이 함수는 이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받아서 이 중간에 이름을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서, 네임이라는 게 데이터죠.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뭐 보여주고 코드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어떤 특정 기능을 완성하는 단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크 라멘하고 신라면 하면은, 자, 라면을 만들어라, 신라면을 만들어라, 이런 기능을 하게 되고, 자, 너구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기능을 또 한번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게 라면 끓이기 함수가 있다면 이렇게 일일이 반복의 과정, 동일한 과정을 번거롭게 반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뚝딱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구조는 이렇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미 함수를 여러 가지 썼습니다. 그죠? len이라든가 인티저라든가 스트링이라든가 이미 우리는 함수를 많이 이용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len 같은 경우는 자료를 여기에 중간에 넣으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으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으면, 자, 데이터의 길이를 우리가 반환해 주는 함수가 되었고요. 자, 인트라는 함수에 데이터를 넣으면 이 데이터 안에 있는 그 정보가
숫자 타입으로 변환된다거나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데이터를 len이라는 함수에 던지고 나니까 len이라는 함수는 데이터의 길이를 반환했죠. 알려줬죠. 리턴했죠. 자, 좀 전에 여기에서 과일을 믹서기에 입력을 해서 그죠? 입력은 과일이었는데 출력은 뭐였어요? 걸려 나온 주스가 되죠. 그죠? 이와 같은 기능이 바로 함수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nt라는 함수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니까 이 데이터에 있는 정보가 자료형이 어떤 자료형이든 어쨌든 숫자형으로 변환되는 거고 어떤 자료형이든 문자열로 반환해주는 그래서 입력이 있고 입력한 결과를 가공한 결과가 있는 리턴이 있고 그죠? 알려주고 리턴이 있는 그런 형식이 함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의 공통적인 기능이 뭔가 하면 바로 자료를 넣으면 뭔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되지만 공통적으로 자 여기에 괄호 안에 뭔가 데이터를 넣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서 여기에 뭔가를 알려준다라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구조는 이렇게 돼요. 뭔가를 입력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이런 것들이 함수의 기본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의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장 함수. 내장 함수라는 것은 파이썬 언어가 그 자체로 갖고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내부적으로 이미 구현된 함수라고 해서 내장되어 있다. 파이썬 내부에 있다라고 해서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함수들 이미 사용했고요. 그래서 예제를 보자면 자, input이라는 함수 이미 썼어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라고 선언한 게 없습니다. 그냥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 자, print라는 함수. 예,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입니다. 그죠? 자, max라는 함수. 자, max. 그죠? 그다음에 minimum이라는 함수. 이런 것들은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내부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몇 가지 내장 함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게 여기 보시면 이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입니다. 이렇게 다양해요. 그죠? 이게 많은데 이 많은 함수 중에 이제 우리가 익숙한 함수가 있어요. 뭐 스트링이라든가 뭐 sum이라든가 타입이라든가 그죠? len이라든가 자, 리스트라든가 뭐 이런 함수들은 max라든가 자, 그다음에 뭐 더 있습니다. 이렇게 뭐 몇 개 찾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내장 함수가 있는데 이거 내장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때 쓰는 함수가 바로 help라는 함수입니다. help라는 함수 괄호 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함수명을 치면 이 함수에 대한 매뉴얼을 알려줍니다. 예. 그래서 len이라는 함수는 자, 컨테이너에 있는 아이템의 개수를 반환한다. 여기에 컨테이너 이게 이제 len이라는 그는 이 len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이 오브젝을 우리가 컨테이너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예. 그다음 print라는 함수는 보면 자 print values stream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변수의 값을 스트림으로 프린트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스탠다드 아웃이죠. 예. 표준 출력 기본적으로 표준 출력으로 프린트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 이 함수에 대한 사용법이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장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help 함수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함수 이외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정의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함수가 없다면 우리가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함수를 여러분들이 정의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단순합니다. 이렇게 보면 좀 전에 def라는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자 전달할 데이터, 매개 변수를 주고 그 다음에 땡땡 콜론을 찍고 그 다음에 명령어 코드를 여기다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탭을 넣든지 해야 돼요.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콜론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예제를 한번 보자면 자 definition my function a b 자 my function을 정의하겠다. 근데 이 함수는 두 개의 변수를 받는다. 입력값으로 a b 두 개의 값을 받아서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리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지저분한데요. 자 그러면은 자 A하고 B를 받아가지고 어떤 연산을 하냐? C에는 2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해서 결과를 놓고 자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 C 값을 리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과 4를 호출하면 3과 4가 넘어가고 그죠? 7이 되죠. 여기에 더하면 그 다음에 14가 리턴하는 요 기능을 내부 기능을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의를 하고 나서 자 근데 함수가 항상 리턴 값이 있냐? 그건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함수의 경우는 그냥 연산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도 오류는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해버리면 이 함수를 호출해서 재사용 결과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용도가 좀 활용도가 떨어지겠죠. 이 함수는 두 개의 값을 받아가지고 연산을 해서 호출한 곳으로 값을 되돌려 줍니다. 단 이 함수는 되돌려 주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연산을 하고 그냥 끝냅니다. 이렇게 여기서 하고 이것만 하고 끝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수라고 해서 100%다 뭔가를 주지는 않는다. 그거는 목적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설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역 변수 개념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함수 내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는 지역 변수, 함수 밖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x의 변수의 영향력은 이 함수 안이든 함수 밖이든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my function을 호출하게 되면 자 함수 내에 x라는 변수가 없지만 밖에 있는 fx를 가져와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역 변수라는 것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반면에 이제 지역 변수가 있겠죠. 전역 변수 말고 자 지역 변수는 뭔가 하면 보시면 자 여기에 함수 내에 변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my function 하고 하면 당연히 지역 변수를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print x라고 했을 때는 자 이 x는 이 함수 내에서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밖에서는 이 x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걸 로컬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 정의한 변수다. 따라서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되냐 안 되냐는 이 범위를 잘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가 있고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객체 지향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함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 안에 데이터를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넣는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특정 기능을 실행하는 코드로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자료를 함수 내부로 전달하는 것. 이게 이제 함수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my 리스트 우리 부분에서 리스트를 정의해 놓고 리스트 점 하다음에 함수를 호출했어요. 예? 이 객체라고 하는데, 이 변수 다음에 객체 변수 다음에 점을 붙여서 호출하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 예. 어떤 객체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호출 기능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하고, 어떤 특정 객체 변수에 어, 그 변수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는 메소드라고 한다. 객체 지향에서 우리가 메소드라는 말을 씁니다. 일단 이 용어를 알아두세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함수는 그냥 바로 처리를 하기 위한 용도로 쓰고, 메소드는 객체의 변수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는 메소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한번 이거 실습을 꼭 하기 바라요. 그다음에 모듈입니다. 모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함수를 모아놓은 파일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함수를 여러 개의 함수 관련되어 있는 함수, 면 라면 끓이는 함수, 해물라면 함수, 짜장면 함수, 라면과 관련된 이런 함수뿐만 아니고 데이터, 정보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는 모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예제 코드를 보면요. 자, 모듈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mod.py라는 모듈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는 자, 덧셈과 뺄셈의 기능을 가진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함수에 이 모듈에 add와 su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impor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mod1을 이것을 여기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mod1.add 하게 되면 이 파일에서 정의된 함수를 우리가 다른 데서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mod1.add 하고 3, 4 하면, 자, mod1 py에 정의되어 있는 이 add 함수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모듈 사용법입니다. 자, 그러면 모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모듈을 사용할 때 우리가 좀 전에는 모듈 이름을 붙이고, 자, 임포트하고 나서 이 모듈 이름을 붙여서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했어요. 이렇게 맞죠? 네, 여기에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 점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함수 그 모듈 파일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 프로그램에서 add 이렇게 바로 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거를 빼고 그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듈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from 다음에 모듈 이름을 쓰고요. 내가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함수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듈 1에 있는 add 함수를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add 3, 4 이렇게 하면 바로 호출이 됩니다. 좀 전의 경우는 mod1.add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하면, 자, add라는 함수를 바로 호출하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는 add와 sub 함수를 가져오겠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모듈 1에서 모든 것을 가져와서 내 프로그램에서 재사용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od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붙이지 않고도, 자, 모듈에 정의된 함수를 내 프로그램에서 재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듈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모듈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수학 연산과 관련된 모듈, 그다음에 랜덤
랜덤 값을 호출하는 랜덤 모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 매스 모듈, 수학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자, 매스를 가져온다. 매스 모듈을 가져와서 매스 모듈에 있는 파이라는 값, 정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매스의 s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올림도 할 수 있고, 매스의 뭐 다른 함수를 이용해 내림도 할 수 있고요. 로어. 이런 식으로 매스 모듈 내에 여러 가지 함수를 우리가 내 프로그램에서 재사용할 수 있죠. 그죠? 자, 랜덤을 이용해서 자, 랜덤에 있는 랜드 레인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0과 5 사이의 정수를 아무 랜덤 하나의 값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렇게. 또 초이스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을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46까지 중에 6개의 숫자를 샘플로 끄집어 달라라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시에 자, 유용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10만 개 데이터를 다 분석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은 10만 개 중에 예를 들어서 5천 개만 샘플로 가져와서 랜덤 샘플링을 해서 분석을 하면 그죠? 패턴이 나오겠죠. 그것이 전체 모집단에 대한 어떤 패턴, 경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샘플링을 좀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랜덤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모듈 이름을 함수 앞에 붙여야 된다라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매스 모듈의 모든 것을 갖고 와서 그냥 마치 내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선언한 내장 함수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해되셨죠? 자, 모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한 코드의 집합이다. 그죠? 그리고 함수가 정의되면 내가 앞으로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이 함수를 호출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기본 컨셉이고요. 함수의 종류는 크게 내장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내장 함수는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를 얘기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위해 내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함수는 리턴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 반드시 꼭 리턴 값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함수의 모음, 관련된 함수의 집합을 함수들을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 놓은 것, 그것을 우리는 모듈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내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임포트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가져와서 그 모듈 내에 있는 함수들을 재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 모듈 이름을 붙여서 호출하는 방식이 있고, 자, 이렇게 모듈 이름을 붙이지 않고 마치 내장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 그죠? 이 방식에 따라서 이 기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다 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수를 마지막으로 다 요거 실습을 해보고 핵심적인 개념이 뭔지, 그 다음에 예제들을 다 따라 해보기 바랍니다. 콜랩에서 실습을 모두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꿈누의 교육과정의 파이썬 기초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온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